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SK증권의 김우정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지수 하락의 빌미가 된 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다 유가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 유가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빠진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이러한 시장의 하락이 유가 하락에서만 이해한 그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시장을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국제유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간밤에 또 한 차례 밀려났는데요. 3.3% 하락하면서 이 WTI가 배럴당 55.91달러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하락이 원인 바로 이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 그리고 그 밖에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끝내주는 전략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끝내주는 남자는 SK증권 영어부 PIB센터의 김우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제유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60달러 선만 하더라도 좀 지켜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간혹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맥없이 내주고 막 40달러, 30달러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더 밀릴까요? 뭐 유가가 얼마까지 밀릴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40불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뭐 유럽, 그다음에 뭐 러시아까지 뭐 껴있는 상태고 거기에 뭐 중동 국가들까지 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를 좀 용인하는 듯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들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이 국제유가 하락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차를 두고 이 부분, 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이 피해주가 수혜주로 거듭나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유가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좀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자산이 빠진다라는 내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국가 경제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이 조금 지난 이후에 뭐 언제일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 내용 가지고 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이러한 하락은 뭐 유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워낙 계속해서 지금 유가에 대한 얘기들이 빠짐없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물론 지금 뭐 40불대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유가 하락이 진정으로 주가 자체를 발목 잡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미가 제공되는 게 유가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기보다는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유가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도 뭐 기름 수출해서 이렇게 좀 많이 돈도 좀 들어와서 그걸로 좀 먹고 산다고 하는데요. 그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유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좀 힘들어지면 뭐 좀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리스키해지는 나라가 있을까요? 실제로 유럽에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 얘기들을 저도 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네. 러시아하고 유럽 지역에서의 굉장히 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서는 이 유가를 공급해주는 입장이니까 뭐 유럽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러시아 쪽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또 만나기도 하고 뭔가의 그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탠스 자체가 조금은 좀 풀어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의 대립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는 조금은 백기를 드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만큼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금리 인상도 좀 화끈하게
했더라고요. 네, 네, 러시아 네.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넘겠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의 흐름들 계속해서 유가가 빠지는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 쪽에서 조금 바뀌는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는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포트들을 보다 보니까 저번 달에 11월 중순에 나왔던 그 SK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손지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랑 화학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연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15년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유가에 지금 2015년도부터 큰 사이클이 한번 시작된다. 근데 이제 그게 15년간 이어질 거고 이렇게 대충 평균 단가를 해보니까 40달러, 45달러, 뭐 50달러 그 레벨에서는 못 올라오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봐서는 15년짜리 아주 큰 사이클로는 이제 WTI 같은 경우는 50달러 정도에서는 못 올라올 것인데 근거를 보니까 이제 좀 제가 공감이 돼서 좀 갖고 와봤는데 그 탈원유 시대의 제목이 그래서 일단 원유를 쓰는 쪽들이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예전에 한 70달러, 80달러 할 때 그때 이제 그 열량 단위로 봤을 때 MMBTU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걸로 보면은 석탄보다는 원유가 5배나 더 비쌌었고 천연가스보다 4배가 더 비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상화되는 위치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연구원 말로는 앞으로 유가 못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렇게 되면 좀 그 지수 전체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신흥국 경기의 어떤 그 성장률 상하단 자체가 밑으로 한 바퀴 이렇게 탁 떨어지지 않을까요? 밑으로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제가 그 리포트를 읽지를 못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유가가 고정돼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단계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그런 논점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시장 자체는 또 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반적인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물론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40불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시장 자체는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상황마다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시장은 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당장의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된다는 얘기 때문에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금 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유가에 대한 내용 갖고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갈 만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어떻게 빌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제유가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밀려날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오히려 이것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국제유가 한 가지로 해석하기가 다소 애매모호해졌더라고요. 관련주 흐름을 보면은 이 물류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오히려 정유주들은 어제부터 또 강한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좀 국제유가 반등 혹은 좀 관련주들의 내성에 대해서 좀 베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저도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고 내일장에 뭐 한판 승부 관련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유가가 빠지면 빠져야 되는 종목들, 정유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공주들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해운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돼야 되는데 좀 빠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뒤에서 얘기 들을 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대대적인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유가의 흐름에 의해서 뭐 종목별로 차별화된 건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듯한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의 하락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뭐 단기 반등 일정 혹은 기술적인 반등일지라도 이거 자체는 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출연해 주셨던 그 우리 자문사의 한 운영력은 달러 강세에서도 찾기도 했거든요, 그 요인을. 그래서 이제 FOMC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이죠, 18일날 반영이 되잖아요. 그때 어떤 그 액션이 나오면 달러가 더 방향을 잡게 되면 유가도 또 한 번 좀 등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오늘 시장, 특히 내일 시장도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FOMC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쨌든 그거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더 큰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체력적으로 약한 거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전이 오늘 좀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뭐 거의 하한가라서 깜짝 놀랐었고 종가는 또 이제 말아서 올려서 끝났었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 저점 부근에서 일단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기요금 뭐 박 대통령이 뭐 현실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언급했다고 하는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좀 가능한 재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게 오히려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사야 얘기. 되는 쪽으로요? 그렇죠. 네. 사야 되는 네.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죠. 장중에서는 사실 네, 거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한까지 갔다가 예, 장 예, 막판에는 거의 거의 다 하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정부 자체에서는 국제유가 빠졌으니까 결국 너네 인하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라는 얘기인데 회사 자체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당장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전 자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LNG를 통해서 쓰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비중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가격을 내리라고 한다면 LNG 가격 자체가 내려가야 움직여줘야 네. 그 다음에 뭐 나올 거고요. 한국전력 자체도 실적으로 뭔가 플러스가 된 게 보여줘야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네들이 이거 수혜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가격을 내려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한전 자체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논리 자체가 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 그것도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흐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요? 네. 그리고 종목들 좀 더 보자면 이제 그동안에 좀 강세 흐름 나타냈던 테마주들이 약간씩 좀 차별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내일장 한판 승부처로 이 게임주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시에도 좀 차별화해서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 파티게임즈 11%대 밀리고 뭐 컴투스 게임빌이 나란히 6% 안팎으로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또 썬데이토즈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런 게임주들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오늘 컴투스 관련돼서는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처음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뭐 그 서머즈 워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그 게임 오픈하는 거를 좀 연기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 것도 있고 뭐 어떤 루머상으로는 또 무슨 뭐 펀드 매니저들이 조사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뭐 매도가 나온다라는 루머도 좀 돌았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게임주들 특히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좀 주도했던 업종들 게임빌이라든지 혹은 뭐 컴투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뭐 반영을 밑에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 자체 이제는 게임주라는 이름만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NH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웹젠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정자가 되긴 했는데요. 뭐 웹젠도 그랬을 거고요. NH 엔터테인먼트,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들 봤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게임주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좀 끝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는 이제 좀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중간에서는 차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한 모습들이 뭐 오늘 시장에서 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젠도 좋게 보세요. 웹젠 자체는 근데 사실 워낙 너무 과열적으로 좀 올라가지고요. 보니까 이 웹젠이 컴투스보다 시총 순위가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주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지금 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딱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면 조금은 리스크가 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웹젠을 자회사로 들고 있는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게임주 중에서는 차별화되는 그 포인트가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게임을 내놓는 다작하는 업체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일단 같아요. 많이 뿌려보는 쪽이.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게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내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작 모멘텀이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올라가는 추세 보이다가 좀 꺾이긴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는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나오는 것이 있느냐. 컴투스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요. 강한 상승 흐름 보였을 때 초반에 10만 원 넘어갔을 때도 야 이게 여기서 더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은 결국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도 물론 뭐 게임 업종들 중에서는 신작 모멘텀들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고 최근에는 또
중국 시장에서 이게 된다라고 보였을 때, 중국 시장에 오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흐름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 게임이 실적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렇게 좀 급락한다고 지금 기회다라고 쫓아가는 건 전혀 아니고 이 종목별로 좀 실적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웹젠 개봉돼서 웹젠이 다시 거래가 돼서 갑자기 하한가 맞았는데 야 이거 따라 붙었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열은 또 과열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손대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내일 시장 한번 전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먼저 보면 지금 3시 46분인데요. 걔네 시간으로 한 15분 남았네요. 지금 3.71입니다. 1.83% 상해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얄밉게 지금 혼자만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오늘 2번 정도 좀 흔들렸었잖아요. 그 뭐 2000선 초반에서 장중에 보합 주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또 오후장에 다 빼가지고 2000선이란다. 1900선이죠. 네, 1920선. 그리고 이제 다시 1900을 깰 듯 하다가 종가에는 한 4선 정도에 마감되는데 이 정도 모양새면 이제 바닥 좀 신호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900포인트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아까 점심때쯤이었나요? 좀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좀 보이길래 오늘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형새로 가겠구나 했는데 뭐 의견이 와서 보니까 지금 1904포인트로 끝나서 좀 밀려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1904포인트에 대한 여부는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측면상 1900포인트는 좀 지키려고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어쨌든 뭐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기금이 좀 사줄까요? 연기금이 아무래도 좀 깨지면 확 들어온다든지. 네, 뭐 어쨌든 1900포인트가 깨지면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가 유입되지 살만한 않을까. 돈들이 있다고 보시는 좀 거죠?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숙제를 좀 많이 아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랑 너무 다른 흐름의 것들이 많이 나와서요. 앞서서 이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종목별 흐름도 그랬고 한 가지 저는 지금도 너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원달러 환율 크게 밀렸잖아요. 그리고 지수도 좀 많이 밀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수 밀릴 때 그러니까 왜 밀렸니를 찾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 예전에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랑 N달러 환율 갖고 이제 또 그거 갖고 또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 갖고는 거의 얘기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원달러 환율 본다는 결국 지금 이슈되는 건 유가잖아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든 유가든 전부 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영향이 없을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지금 찾고 싶은 걸 찾는 거죠.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것도 뭐 유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국 시장 체력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빌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건 유가라고 보는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무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지금은 눈에 띄는 건 유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좀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지수는 1900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인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장의 한판 승부 어디 쪽에서 승부처를 띄울까요? 네, 뭐 당장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거 결국 정유주하고 항공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가 오늘 좀 어제부터였죠. 반등 흐름이 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배당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배당 얘기인데 사실 지금 이제 한 2주 이번 주 끝나면 이제 다음 주니까 그거 관련해서 배당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큰 매력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근데 정유주를 봤을 때 딱히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 매력,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나올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는 인식인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나오면 또 그때는 한번 좀 두드려 맞을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4분기 실적 관련해서 그 누구죠? 유안타의 애널리스트가 롯데케미컬 쓰고 나갔잖아요. 근데 따당했어요. 아무도 안 따랐었어요. 그냥 알았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 30% 정도 까가지고 지금 가이던스보다 내놨는데 자기는 쓰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따라올 것처럼 말을 해놨는데 다른 분들이 아직 안 쓰더라고요. 되게 그 사람은 되게 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깎여서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걱정은 됩니다. 사실은 화학주, 롯데케미나 정유주죠. SK이노베이션이나 뭐 SOL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은 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 좀 얘기로는 뭐지 그 두 가지인가 세 개 제품 빼고는 다 안 좋았대요. 뭐 네. 대부분 다 뭐지 그 아래 중간젠이 뭐 최종젠이 막 연결된 그 화학 제품 중간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시황이 안 좋았고 한 두세 가지 정도 롯데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두세 가지만 좋고 나머지는 전부 별로여서 실적을 자기가 30% 감액하겠다 했었거든요. 그 연구원은. 일단은 뭐 연구원 그분께서 쓰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것들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저도 3분기가 최악이고 4분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쪽 섹터가 사고 싶으세요? 실적 실적이요? 나오기 전까지 괜찮다는 말씀. 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알지만 실적 나기 전까지 한번 네, 해보겠다 아니, 이거예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이 결국 제가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아예 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네네, 예. 그럼 시장에서 떠나 있는 게 맞죠. 지금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이 네, 섹터. 안 좋다는 걸 네, 아니까 네, 네. 그럼 난 이쪽에 관심 안 가질래. 근데 네, 이쪽에서 네. 상승 흐름 나온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두고 가는 건데 네. 제가 어쨌든 그걸 떠나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일단은 그쪽에 접근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시장을 좀 따라가는 게 맞다. 순응하는 조금 게 마음은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네. 좀 단기적인 반등은 네. 좀 이어질 것으로 봐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운수창고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항공 그리고 또 해운주 예, 줄수 있겠죠. 육상 그 육해공 다 있잖아요. 네. 좀 쪼개서 얘기를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항공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대한항공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정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긴 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흐름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조정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유가의 혜택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항공주조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해운주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해운주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오늘이 아니죠. 항공주와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해운주들이 사용하는 유가가 좀 달라진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었거든요. 지금 디젤류라고 해서 선박용 디젤이라고 해서 MDO라고 하는데 2015년 육상으로 치면 경유 써야 되는데 경유. 1월 달부터 말고. 이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름 자체가 공급량이 워낙 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급량 때문에 지금의 유가 하락에 대한 혜택을 못 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 운송 간략하게만 볼까요? 육상운송 자체는 사실은 근데 유가 하락에 대해서 크게 뭐 얼마나 반영이 될지에 대한 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보다는 그뭐 제7 뭔가요? 택배 예, 그렇죠. 그 그런 이슈가 오히려 더 그 이슈가 더 큰 것 같고 유가 그리고 관련해서는 쿠팡도 직접 자기네가 배달하고 네.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워낙 단가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딱히 모르지만 유가에 대한 영향까지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결국 항공주하고 해운주에 대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흐름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 흐름 보더라도 이 종목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시간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요. 우리 증시에는 18일 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나오고요. 12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도 나오는데요. 마르키트 제조업 PMI는 55.4 예상치입니다. 이전치 54.8보다는 조금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로존에서는 무역 수지 나오고요. 12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종합 PMI까지 함께 나옵니다. 내일장 국내에서는 11월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무역 수지 발표되는데요. 9,828억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6종목이 새롭게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녹십자 MS입니다. 공모가 6,000원이고요. 혈액백과 진단시약 등의 의료용품과 의료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DTNC입니다. 공모가 18,500원이고요. 전기전자 규격 인증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하이로닉은 51,000원의 공모가가 정해졌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SL 스펙과 LIG 스펙 2호, 하나 머스트 2호 스펙이 모두 다 2,000원에 상장합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다 스펙입니다. 상호가 변경되는 곳이 있습니다. 웰메이드인데요. 종목 코드 036260 웰메이드 예당으로 상호가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장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하는 곳입니다. 소리바다와 MS, M게임, SPG, IHQ고요. 그리고 IHQ와 좋은 사람들은 전환사채 물량 행사로 인해서 추가 상장됩니다. 스펙 두 종목이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KB 제6호 스펙 그리고 현대 드림 스펙 2호입니다. 내일이 공모 청약 첫날이고요. 내일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수 평균선으로 봤을 때 5일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